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은 강정항으로 들어오게 돼 서귀포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바다 위의 작은 도시로 불리는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이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들어왔습니다. 승객 3천여 명을 태울 수 있는 17층 높이의 11만 5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2월 일본에 정박했다 712명이 집단 감염된 뒤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한 것입니다.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한 크루즈가 강정항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배에서 줄줄이 내립니다.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항에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온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문을 연 강정 민군복합항에는 이듬해 크루즈 여객선 2척이 입항했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We're very excited to be here. Yeah, we've wanted to come to Jeju Island for a while, so this is very exciting. Yeah, I liked it very much. So many people welcome us. So it's very good. 크루즈 관광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귀포시 원도심의 매일 올레 시장입니다. 제주의 전통시장에 활기를 느껴보면서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독특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맛보기도 합니다. I don't know, I just came and it seems to be very nice. I'm exploring. This is the first thing I bought, the strawberries and some, I'm not sure what the name is, but it's really nice.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항에는 올해 크루즈 여객선이 28차례 입항해 관광객 7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항의 선석 부족으로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는 강정항으로 배정돼 제주항의 22척보다도 많은 크루즈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강정 민군복합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서귀포시 지역 경제에도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오늘부터는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와 항공기, 여객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형 마트와 공항 등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차 공판이 모레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1차 공판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증인 38명을 신청해 오 지사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격주로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며 5월 17일 5차 공판 날짜까지 확정했고 빠르면 5월 말쯤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제주 왕벚꽃 축제가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 일대에서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제주의 벚꽃은 이번 주부터 피어나기 시작해 다음 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오는 26일부터 재개됩니다. 진에어와 중국 항공사들은 상하이 노선에 하루에 5편씩 운항합니다. 난징과 텐진, 홍콩과 윈저우 등 중국 주요 노선들의 운항도 재개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날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주택가 골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모 씨는 평소처럼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차 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의 전기차로 바꾼 고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얘기를 통보받은 것이고 광고도 아니고 금지라고 하니까 당황했죠. 오늘 퇴근하고 나서 차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부터 걱정이 됐고요. 안내문이 붙은 건 지난 13일. 고 씨가 항의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입주자들의 전기차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새로 계약하는 입주자들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이제 화재 났을 때 화재 진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주차 타워에 넣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했어요. 이 일대 다른 오피스텔들도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본점 주차 타워. 전기차를 세울 수 없다는 큼지막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차 주차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주변 야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3만 3천여 대. 올해도 전기차 신청 대수가 1,200대를 넘는 등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양봉농가에서 월동하던 꿀벌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설 농가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수정용 꿀벌 가격이 급등하고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농가들은 아예 다른 벌을 쓰거나 적은 숫자의 꿀벌로 수정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참외 비닐 하우스입니다. 여름까지 참외 수확을 이어가려면 수정용 꿀벌을 풀어놔야 하지만 올해는 뒤형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가 반복되면서 수정용 꿀벌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이마저도 구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에 많이 쓰는 뒤형벌로 꿀벌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뒤형벌도 예약을 해야만 제때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13동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씩을 치면 한 390만 원? 작년보다는 원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꿀벌 수급이 어렵다 보니 농업기술센터는 참외 비닐하우스 2동의 수정 작업을 벌통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벌통에 긴 관을 붙인 뒤 양쪽 비닐하우스와 연결해 꿀벌이 마음껏 오갈 수 있게 한 겁니다. 관의 크기와 길이를 달리하며 시험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경 7cm 투명관과 직경 14cm 투명관을 이용해 시험했는데 그중에 직경 14cm 투명관을 이용했을 때가 벌의 이동성, 활동성, 설치 편의성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센터는 연결형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는 것보다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꿀벌 구입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봉농가와 시설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이번 주는 하늘 표정이 조금 아쉬운 날들이 많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고 내일부터 제주에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날은 주말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오를 텐데요. 낮 기온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연무가 조금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습도가 낮아서 연기와 먼지가 떠 있어 하늘이 부옇게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 지역이 5도로 가장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7도, 서부와 남부 지역 16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비가 올 텐데요. 일단 내일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날이 흐리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가 우도면에 새로운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합니다. 제주시는 내년 말까지 26억 원을 들여 기존 매립시설을 대체할 2,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붕식 폐기물 매립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우도면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은 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80%가 매립됐는데 새로운 매립장은 앞으로 15년 이상 사용됩니다. 제주시가 절물 자연 휴양림에 스마트 원격 제어 산불 소화 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양림 내 숙박시설 주변에는 높이 10m의 타워 2개와 물탱크를 설치해 불이 나면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해 반경 40m까지 40분 동안 물을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절물 휴양림은 숙박시설이 목재로 화재에 취약하고 소방차 출동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귀포시가 2023 서귀포시 사진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오는 5월 26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 2개 부문으로 작품 주제는 서귀포시를 배경으로 하거나 서귀포시 관련 소재나 이야기를 담아야 하며 2021년 3월 이후 촬영된 작품을 최대 3편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상금은 모두 1,300만 원으로 사진 24편과 영상 9편 등 33편의 입상작을 선정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해 8건은 형사고발하고 4건은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해왔고 일부는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와 침구류 세탁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 관리에 드론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채석장과 관광지 개발 현장 7군데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지역과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64군데에 대한 사후 조사관리단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으로 월동무 수출이 2배 이상 늘어난 160만 달러를 기록했고 넙치 390만 달러, 소라 42만 달러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감귤 수출은 7%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